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강 이야기 한자 오늘 91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첩입니다. 자, 첩의 글자 구조를 보면 설립이 있고 여자녀가 있죠. 이 설립은 매울신, 문신을 새긴다는 매울신의 생략형입니다. 그래서 문신을 한 여자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신을 한 여자 노예를 남자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되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가 겹쳐 있다, 중첩되어 있다는 뜻에서의 첩입니다. 데리고 사는 여자. 자,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울신의 변했기 때문에 설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남자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첩입니다. 남자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첩입니다. 첩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애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의 자에 첩을 쓰면 사랑하는 첩이라는 뜻이고 소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 첩을 쓰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일컫는 말을 소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붙이고 있는다는 이을접입니다. 글자 구조로 보면 손수의 변형이 있고 앞서 배웠던 첩이 있죠. 자, 그래서 손으로 첩을 끌어당겨서 내 몸에 붙인다는 이을접이고 손으로 첩이 사람들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을접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활용어에는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다릴 대자에 이을접을 써서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시중을 든다는 뜻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고, 면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낫면자에 이을접을 써서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뜻이 면접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덜제입니다. 이 글자는 언덕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 음식이 남아있는 것을 덜어내고 없애버린다는 덜제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언덕부의 변형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나물려가 결합되어 있죠. 나물려는 65강 662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무 위에 새 집만 남아있고 새는 날아가 버렸다는 나물려입니다. 새 집이 남아있다는 뜻.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음식을 덜어내고 없애버리는 덜제입니다.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 남은 음식을 덜어내고 없애버린다는 덜제입니다. 덜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제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덜제자에 바깥외를 쓰면 범위 밖에 두어서 빼어놓는다는 뜻이 제외라는 말이고, 삭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깎을 삭자에 덜제자를 쓰면 글 따위 내용의 일부를 깎아 없애거나 지워버린다는 뜻이 삭제란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절제알제, 말을제, 법도제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제가 송우나 가시자의 변형과 칼도의 변형, 이 세 글자 이야기로 결합해 두었는데, 이 글자는 원래 나무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자란 이 모양을 가진 글자입니다. 네, 이것을 칼로 쳐버려서 다듬는 글자가 절제알제입니다. 마를제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수치에 맞게 잘라낸다는 뜻이 마르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법도도는 쓸데없는 것을 쳐버리고 법을 정비한다는 뜻이 법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솥불처럼 날카롭게 자란 그 나무 가시들을 칼로 잘라서 다듬는 절제알제, 말을제, 법도제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규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규자에 절제알제를 써서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을 규제라고 하고, 강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강할 강자에 절제알제를 쓰면 힘을 써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누르고 무리하게 행하는 것을 강제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지을제입니다. 옷을 짓는다는 뜻인데, 우리말에 짓는다라고 하는 뜻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 특히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은 만든다고 하지 않고 바느질해서 옷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밥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밥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집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앞서 배웠던 절제알제, 말을제가 있고, 그리고 옷이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을제의 글자 이야기는 옷감을 절제 있게 잘 손질해서 그 옷을 짓는다는 지을제입니다. 옷감을 절제 있게 잘 손질해서 옷을 짓는다는 지을제입니다. 지을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을제자에 지을작을 쓰면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고, 제조라고 하면 지을제자에 지을조를 써서 원료에 사람의 기술이나 인공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조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거북이에 갈라진 금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 점복자의 금이 수도 없이 많다는 글자, 그래서 너무나 크고 많은 숫자를 뜻하는 억조죠. 그리고 이 금을 보고 점을 쳤는데 미래의 낌새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조짐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이 점복의 글자가 그림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전복을 아울러 함께 뭉쳐서 쓴 글자입니다. 그래서 점 두 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점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점 두 개가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점 두 개를 붙인 억조조 조짐조입니다. 점 두 개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점 두 개가 있는 억조조 조짐조입니다. 전복자의 여러 개의 결합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를 뜻하는 억조조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중에 억조창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자, 억조조자, 풀을 창자, 날생을 써서 수많은 백성, 수많은 사람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 억조창생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지을조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알릴고가 있고 쉬엄쉬엄 갈차기 결합되어 있죠. 네, 이 글자는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건물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을 쌓는 토목공사를 할 때는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신에게 무사히 이 일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냈는데 소머리를 제물로 올려두고 신에게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자, 그래서 이 글자에서 소우가 위에 있고 입으로 알리고 말한다는 입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서 이 큰일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는 어떤 것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을조입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신에게 알리면서 이 큰 공사가 잘 지나가게 해달라는 지을조입니다. 신에게 알리면서 이 큰 공사가 잘 지나가게 해달라는 지을조입니다. 네, 지을조가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는 건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울건자에 지을조를 쓰면 배 따위를 설계해서 만든다는 뜻이 건조라는 뜻이고, 조선이라고 하면 지을조자에 배선을 써서 배를 지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축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쌓을 축자에 지을조를 쓰면 다지고 쌓아서 만든다는 뜻이 축조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종적의 우두머리가 두목이 신에게 술잔을 받쳐 올린다는 우두머리 추입니다. 네, 팔로 술잔을 높이 들어서 신께 받쳐 올리는 우두머리 추입니다. 두 팔로 술잔을 높이 들어서 신께 받쳐 올리는 우두머리 추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추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우두머리 추자에 어른장을 써서 오랑캐족들이 사는 그 마을의 우두머리를 추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노풀존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우두머리 추가 있고, 그리고 손, 마디, 법도를 뜻하는 마디촌이 결합되어 있죠. 우두머리가 손으로 술잔을 받쳐 올리면서 신에게 존경을 표하는 노풀존입니다. 우두머리가 술잔을 손으로 받쳐 올리면서 신에게 존경을 표하는 노풀존입니다. 노풀존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는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유, 나아, 홀로독, 노풀존을 써서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말인데 자기만 잘났다고 자부하는 그 독선적인 태도와 그 마음을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마루종입니다. 여기서 마루라고 하는 뜻은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글자가 마루입니다. 산마루 하면 산 꼭대기란 뜻입니다. 자, 이 마루종의 글자는 제사를 사당에서 지내는데 여기에는 한 왕조나 한 집안이나 한 문중의 가장 시조가 되는 일대 할아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분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마루종입니다. 네, 마루종의 글자 이야기. 집에서 사당에서 일대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루종입니다. 집에서 사당에서 일대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루종입니다. 마루종이 들어간 활용 중에는 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앞서서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클 태자에 마루종을 쓰면 한 왕조의 선조 가운데서 그 공과 덕이 일대 할아버지 태조에 버금할 만큼 그러한 위대한 임금을 태종이라고 합니다. 또 종묘라고 하는 말도 있죠. 마루종자에 사당묘를 써서 조선시대 때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둔 왕실의 사당을 종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91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첩첩입니다. 남자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던 그 여자를 데리고 함께 살았던 첩첩첩첩입니다. 다음은 이을첩입니다. 손으로 첩을 끌어당겨서 내 몸에 붙이는 이을첩이고, 또 손으로 첩이 여러 사람에게 접대한다는 이을접입니다. 네, 다음은 덜제입니다.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 남은 그 음식을 털어내고 없애버린다는 덜제. 다음은 절제할제, 마를제, 법도제입니다. 소의 뿔처럼 날카롭게 자란 그 나뭇가지나 가시를 칼로 쳐버리고 다듬는 절제할제, 마를제, 법도제입니다.
다음은 지을제입니다. 옷감을 철저 있게 손질해서 옷을 짓는다는 지을제입니다. 다음은 억조조, 조짐조입니다. 전복을 여러 개를 결합한 두 점이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두 점이 있는 억조조, 조짐조, 억조조, 조짐조입니다. 다음은 지을조입니다. 큰 공사나 건축물을 하면서 신에게 알리고 고하고 무사하게 사고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지을조입니다. 다음은 우두머리 추입니다. 두 팔로 술잔을 높이 들어서 신께 제사를 지내는 우두머리 추입니다. 다음은 노플존입니다. 우두머리가 술잔을 손으로 받쳐 들고 신께 존경을 표하는 노플존입니다. 다음은 마루종입니다. 집안에서 사당에서 일대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루종입니다. 네, 여러분 91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9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